매주 저는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무심코 하는 습관 때문이죠. 만약 60세 이후에 하는 자위 방식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립선 건강을 해치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37세의 비뇨기과 의사 김수정입니다. 아직 젊은 의사이지만 한국 남성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누리도록 돕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러 온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위가 안전하고 개인적인 행위이며 성인이 되면 버리지 않고 솔직히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한때 활력을 지탱했던 것이 오히려 활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위안이 되었던 행위가 이제 피로, 발기 문제, 호르몬 불균형, 심지어 전립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노년 남성들이 오늘날 저지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자위 실수 5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나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망가뜨리고 골반, 저 근육을 손상시키며 염증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내부에서 조용히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안다면 이러한 실수는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60세이든 70세이든 심지어 85세이든 이것은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60세 이상 남성의 10명 중 9명이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립선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화 과정에서 건강을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중요한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하십시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0을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이 은밀하게 하는 일이지만 무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용히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욕망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60세 이후의 생각에 대한 외설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실수 1.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몸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외설물을 사용하는 것.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남자, 정직한 남자였으며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리고 질병을 이겨냈고 인생의 풍파 속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아 몸을 꼼지락거리며 김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지만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여전히 괜찮을까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남성이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보는 빈도는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호르몬, 발기, 자신감, 관계를 느끼는 능력, 심지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설물 자체가 아니라 현대 야한 동영상이 설계된 방식에 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이며 끊임없이 각도, 장면 및 자극을 전환합니다. 특히 노화할 때 뇌의 자연스러운 도파민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25세에는 뇌가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지만 65세에는 화학 성분이 변하고 한때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이제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의존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그것 없이는 더 이상 흥분할 수 없어요. 또는 끝나고 나면 불안하고 우울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성성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뇌는 진실하고 부드러운 각성에 덜 민감해집니다. 시각적 과부하 없이는 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몸이 그 행위와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흥분하지만 몸은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기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존엄성에 관한 것,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것에 의존할 때 자율성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호르몬이 더욱 취약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 이러한 대가는 더욱 커집니다. 야한 동영상은 또한 친밀감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더 이상 활발한 성생활을 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인간관계 대체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면도 실제 접촉에 감정적인 안전과 따뜻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남성은 욕망 때문에 야한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슬픔 또는 지루함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퇴한 공무원, 사업가, 교수, 심지어 사찰의 주지까지 상담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남성의 뇌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40세에 무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70세에 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들거나 반절되게 만들거나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는 만족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정 중이 아니라 후에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순간은 항상 안도감을 줄 테지만 30분 후, 2시간 후에는 어떨까요? 현실에 발을 딛고 평온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둔감하고 불안한가요? 몸은 진실을 말해줄 것이고 귀를 기울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해보세요. 화면을 보지 말고 의식적으로 만져보세요. 목표도 없고 서두름도 없이 오직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시각적 자극으로부터 잠시 멀어진 후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발기가 더 잘 되며 심지어 감정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야한 동영상을 완전히 끊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속도가 느린 콘텐츠를 선택하고 빠른 전환 비디오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진정으로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몸이 그것을 반응이 아닌 습관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위하는 동안 명상이나 호흡 기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뇌와 몸을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종종 수년간의 과도한 자극 후에 분리됩니다. 뇌에 좋은 것은 거의 항상 선교계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 환자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에 저를 찾아온 박 선생님은 거의 매일 야한 동영상을 사용했고 그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녹초가 되었고 잠들기 어려웠으며 발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2주 동안 사용을 줄이고 느리고 의식적인 접촉에 집중한 후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내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고 조절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고 활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보이지 않는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실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는 더욱 흔하며 나이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만약 여전히 듣고 있고 이 정보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서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2. 회복 시간 없이 자위를 너무 자주 하는 것.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 대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진실 중 하나는 몸이 운동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각성 자체로부터도 더 많은 휴식과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와서 보통 약간 어색해 보이고 김 선생님 저는 항상 피곤해요.
잠을 잘 못 자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하지만 건강검진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게 먹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자위 습관에 대해 부드럽게 물어볼 때 보통 멈칫거림이 나타나고 때로는 어깨를 으쓱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빈도와 몸이 회복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몇 시간 안에 다시 치솟을 것이고 신경계는 빠르게 재설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과정은 느려집니다. 오르가즘 후 몸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와 수면을 유도하거나 심지어 가벼운 우울증을 유발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의 상승을 경험할 것입니다. 20대 또는 30대일 때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지만 60대에는 몸이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회복 없이 매주 여러 번 심지어 매일 자위한다면 몸을 지속적인 소모의 순환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휴식 없는 잦은 사정은 성격 감소, 발기부전, 잠들기 어려움, 심지어 과민성 또는 뇌 한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결코 기준선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그저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빈도를 줄이고 몸에 회복할 시간을 더 많이 주었을 때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기분 집중력, 심지어 동기까지도 때로는 빈도가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나 감정적 대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로움, 지루함, 불안, 이러한 감정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자위는 일종의 회피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회피가 이전보다 더 피곤하게 만들 때 그것은 함정이 됩니다. 진정한 각성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때우거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임 선생님이라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72세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친절하며 매우 좌절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제 불꽃을 잃은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없지만 어떤 것에도 흥분되지 않아요. 8시간 동안 잠을 자지만 여전히 피곤해요. 우리는 그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주로 지루함 때문에 매일 자위하고 때로는 하루에 2번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2주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그의 신경계가 재설정될 수 있을 만큼만. 처음에는 그에게 쉽지 않았지만 2주가 끝날 무렵 그의 에너지는 더 높았고 그의 수면은 더 깊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욕망이 다시 돌아왔고 더 강렬하고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남자처럼 느껴져요 라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남성이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치심도 아니고 제한도 아니고 단지 인식과 장기적인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법의 숫자는 없지만 저는 60세 이상의 남성을 위해 일반적인 규칙으로 일주일에 2-3번을 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몸이 진정으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만 만약 그 후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각성이 강요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세요. 회복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힘을 소진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자극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경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기는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오르가즘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몸과의 감정적 연결은 깊어질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단순히 해소가 아닌 의미 있는 친밀함에 대한 열망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만약 좋아요 줄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다음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건강한 빈도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이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동안 몸의 이 작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 건강에서 큰 역할을 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 삼자위할 때 전립선 건강을 무시하는 것. 10년 넘게 진료를 하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보는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전립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작은 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략 호두 크기이지만 성건강 비뇨기 기능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슬프게도 제가 보는 일부 전립선 문제는 그 사람이 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았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적어도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일부 남성이 안전하거나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조용히 이 민감한 장기를 자극하거나 과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위할 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만지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60대 또는 70대일 때는 전립선이 수십 년 동안 마모되었을 것입니다. 근육과는 달리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염증, 부종 및 충혈에 더 취약해집니다. 많은 노년 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 습관을 길렀고 그들은 이러한 습관이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격렬한 압착, 장시간 지연 또는 완전히 각성되지 않은 자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작을 빠르게 완료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소를 추구하기 위해 몸을 너무 세게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문제는 전립선과 골반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손상이 천천히 조용히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미묘한 징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타구니의 둔통,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는 것, 또는 소변 흐름을 시작하고 멈추기 어려움, 때로는 사정량이 감소하거나 오르가즘의 느낌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노화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이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요구하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라는 남자와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6세의 빈뇨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3번에서 4번 깨어났습니다. 그의 스캔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의 습관을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는 40년 이상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위해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빠르고 팽팽하며 거의 기계적입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내고 윤활제를 사용하고 속도보다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한 달 안에 그의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는 다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례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거듭 보았습니다. 핵심은 전립선을 노화된 장기, 부드러움, 관심, 때로는 약간의 자제가 필요한 장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각성 없이 자위한다면, 즉 진정한 욕망이 아닌 지루함이나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골반저의 긴장을 유발하고 선에 압력을 가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찰은 취약한 조직과 주변 구조를 자극할 것입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오르가즘에 도달한다면 이 내부 압력은 자연스러운 액체 흐름을 방해하고 아프거나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돌보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윤활제를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각성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과도한 압착이나 골반 근육을 조이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씻어내고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후에 방광을 비우십시오.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러한 작은 동작은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환자들에게 전립선을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유지 관리한다면 항상 잘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손상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는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염증은 만성적이고 경미하여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면을 방해하거나 선격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의사를 찾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혈액검사나 스캔에서 분명히 나타날 때 이미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의 느린 쇠퇴를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 이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노년 남성이 더 깊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빈도 또는 신체 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없는 조용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실수는 아마도 당신을 가장 움츠러들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요점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실수, 네. 자위할 때 운동 부족, 앉아있는 자세로 자극하는 것. 사무실에 들어가서 김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하지 않고 야한 동영상을 줄이고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감각하고 그곳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조용한 우울함 때로는 당혹감이 동반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단절되었다고 느끼고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이것은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위할 때 몸은 움직이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누워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고 돌처럼 가만히 있나요? 거의 매번 답은 같습니다. 그들은 앉거나 완전히 가만히 누워있고 때로는 동일한 자세로 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은 작은 세부사항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장담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참여시키지 않을 때, 특히 60세 이후에는 성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혈액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은 자연스럽게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것은 거래의 일부일 뿐입니다. 심장의 작업량이 약간 증가하고 혈관은 탄력성이 덜하며 혈액 흐름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자위할 때,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을 때, 골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부위를 굶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정지 상태는 감각을 감소시키고 발기 반응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골반적 기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벤뇨, 성생활 또는 코어 안정성을 방해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제 환자였던 왕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71세이고 은퇴했고 배우자를 잃었고 여전히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저는 듣기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항상 흔들 의자에 앉아 자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그 후에 잠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도 없고 참여도 없이 단지 일상일 뿐입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그것이 기꺼이 작동하지 않는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그림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급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요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에게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서 체중을 옮기거나 몇 걸음 걷거나 다리를 뻗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에게 기본적인 골반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부위를 깨우기 위한 몇 가지 부드러운 수축일 뿐입니다. 몇 주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켰고 이번에는 전등이 정말 켜진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성적 시스템은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신경과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 산소, 근육 및 자세입니다. 특히 동일한 의자, 소파 또는 침대에 완전히 앉아있을 때 몸을 수동적인 상태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신체 참여를 통해 각성을 구축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전처럼 소통하는 것을 멈춥니다. 각성과 에너지, 호흡, 심박수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잃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어서거나 자극 과정에서 엉덩이, 등은 및 허벅지를 가볍게 조이는 것과 같이 간단한 것조차도 그 연결을 다시 점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짧은 산책을 시도해 보세요. 더 깊이 숨을 쉬려고 노력하십시오. 허리를 뻗어보세요. 이러한 신체에 대한 작은 신호는 일어나 존재의 순환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의 강력한 점은 그것이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액 내의 산화질소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기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이점은 단순히 고정된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니요, 자위를 운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몸 전체가 각성 시스템의 일부이고 고립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포함할수록 몸은 더 많이 반응할 것입니다. 자, 만약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흔들 의자가 기본 파트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응 능력을 조용히 마비시키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깨울 수 있는 힘을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이고 있고 전립선을 부드럽게 대하고 있으며 시간을 신중하게 강력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노년 남성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직면하지 않는 한 어떤 기술이나 기법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 오감정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 저는 항상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징후를 무시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견딜 수 있고 자신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조만간 감정적으로 직면하지 않은 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편안함 회피 침묵을 위해 자유에 의존하는 노년 남성에게 가장 사실입니다. 외로움의 목소리가 너무 클 때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더 나이가 많은 남성들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눴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결국 조용한 목소리로 김 선생님 때로는 흥분되지도 않아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느끼도록 아니면 적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 순간 그 정직함은 항상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침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눈빛에서 제대 군인의 목소리에서 은퇴 후, 상실 후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해온 남자의 어깨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남자에게 슬픔이나 슬픔, 심지어 무감각함을 느끼는 것이 괜찮다고 한때 강하고 필요하고 갈망받았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감정적인 굶주림은 묻혀지고 습관, 조용한, 외로운 습관으로 대체됩니다. 늦은 밤, 자유와 같이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잠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고통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자위가 고통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방법이 될 때 그것은 남자의 자아인식을 서서히 침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더 조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생명과 활력을 상징했던 행위가 기계적인 행위, 그를 후회에 더 외롭게 만드는 일시적인 회피가 됩니다. 제 환자였던 임 선생님이라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74세이고 은퇴한 교사이며 7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았습니다. 여전히 영리하고 여전히 친절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날들은 섞였습니다. 그는 매일 거의 자위하지만 특별히 흥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밤을 보내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을 때 그는 멈췄습니다. 공허함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피곤함. 공허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자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위는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회복시키지 않으며 단지 마비시킬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감각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남성이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느끼고 살아있고 깊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늙지 않았습니다.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해소만이 아니라 의미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 내면 세계에 가져다 줄 의향이 있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자위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시작하기 전에 멈춰서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외로움, 지루함, 불안함을 느끼나요? 크게 말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나요? 때로는 이러한 작은 자기인식이 전체 경험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회피해서 다시 연결로 바꿉니다. 의식, 연민 및 의도를 가장 사적인 순간에 가져올 때 그것들은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고 신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종 남자들에게 그 전후의 일기를 쓰라고 제안합니다. 단 몇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또는 지금 저는 과 같이 이러한 작은 반성의 순간은 다시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른 문도 열릴 것입니다. 대화, 우정, 심지어 새로운 사랑까지도 진실은 치유는 자위를 멈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지 않고 선택하고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남자들은 성적 활력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아의 일부도 되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연결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기술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하고 침묵 속에서 그것을 피하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이것이 와닿았고 이 글에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듣고 있고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이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즐거움 및 감정적 안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모든 것을 결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실수는 무엇을 공유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한 변화가 성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되찾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결론. 몸이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5가지 실수에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의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모하거나 게으르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수가 계속해서 해오던 일, 동일한 절차, 동일한 습관, 편안함, 완화 또는 회피를 얻으려는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60세 이후에 갖게 되는 몸이 30세 때 가졌던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대화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진정한 실수 6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바로 몸이 말하려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 사장, 참전 용사, 공장 노동자, 교사, 할아버지, 가신글이 된 남자들을 치료해왔고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인식이나 감정적 솔직함을 장려하는 세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해져야 하고 계속 나아가야 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이것은 그들에게 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해방감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피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때 즐거움을 제공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부드러움, 더 많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자극의 영향, 야한 동영상이 현실 세계의 각성을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뇌를 다시 연결하고 당신을 당신의 몸과 단절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빈도, 적절한 회복 없이 너무 많은 빈도가 호르몬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남자들을 활기차게 만들기보다는 더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립선 관리의 중요성, 수년간 주목받지 못한 압박감과 긴장이 만성염증으로 축적되어 수면에서 배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운동 또는 운동 부족이 특히 혈액순환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될 때 성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 진정한 욕망을 표현하는 대신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위를 사용하는 것이 남자의 활력과 자존감을 서서히 소모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허락 없이 미끄러져 나갔을지도 모르는 힘을 되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주기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종종 제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랑스럽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남자였고 그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그의 몸이 더 평온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더 일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안치고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늙어가고 있을 뿐이고 늙어간다는 것은 더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말이죠. 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엄격한 공식을 따르려 하지 말고 다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필요, 당신의 몸이 소음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에 말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없고 더 깊은 인식과 보살핌의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시간을 내고 습관이 아닌 존재를 선택하고 운동을 당신의 일상에 가져오고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물을 때 당신은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고 솔직하고 강력하게 바뀌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격렬한 변화가 아니라 명확성을 되찾고 힘을 되찾고 당신을 마비시키거나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와 닿았다면 이것이 시작점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고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과거와 당신이 여전히 가고 싶은 곳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몸과 당신의 남성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듣기 시작하고 선택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고 그 관계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활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되찾는데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